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쉽게도 등교 주간에 현반하고 숙반은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요. 선생님이 이렇게 음성으로 녹음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정현우 선생님하고 함께 교과서 밑줄을 쳤는데 오늘 이번 시간은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 밑줄을 한번 쳐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교과서를 준비해 주세요. 교과서는 184페이지예요. 영상을 잘 봤죠? 오늘 선생님하고 함께 정리할 내용은요. 바로 중국 한나라입니다. 자, 교과서 184페이지 준비됐나요? 지금부터 펜을 들고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진 왕조가 15년 만에 멸망하고 나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집니다. 바로 한이라는 나라인데요. 한을 건국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유방, 고조이지요. 한나라 고조가 중국을 다시 재통일을 하게 됩니다. 중국을 다시 재통일. 하지만 한나라 고조는요, 처음에 건국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시 고조는 진나라의 군현제와 함께 일부 지역은 친척과 공신에게 나누어 주어 다스리게 하였다. 쉽게 말하면 무슨 제도를 함께 썼느냐라고 하면 군현제와 더하기 일부 지역을 공신에게 나누어 다스리게 하였다. 즉 봉건제를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바로 군국제라고 하거든요. 군국제란 군현제와 봉건제가 혼합해서 사용되는 지배 체제를 말합니다. 자, 초기에는 이렇게 왕권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국제를 사용하던 시기 한나라에 강력한 왕이 등장하죠. 바로 한나라 무제입니다. 한나라 무제는요. 이전에 진시황이 사용하였던 군현제를 전국으로 확대해요. 군현제를 다시 시작하였다라는 거죠. 유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게 되고요. 그 결과 바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게 됩니다. 왕의 권력이 매우 어때진 시기이다. 강력해진 시기이다. 강력한 왕권의 바탕으로 해서 한나라 무제는 정복 활동을 활발하게 벌입니다. 특히 고조선을 공격했고요. 그래서 한나라 때 BC 108년에 고조선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북쪽의 흉노를 공격하기 위해서 장건을 서역으로 파견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준비된 것이 바로 비단길입니다. 비단길을 개척하게 되는 거죠. 장건이 옆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요. 장건이 서역으로 영토를 넓히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바로 교통로인 비단길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정복 활동을 하려면 군사적 지원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러기 위해선 재정이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매제도도 실시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나 이렇게 강력한 왕이 있었다가 강력한 왕이 죽고 난 이후에는요, 왕권이 다시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 무제가 죽은 뒤 왕권이 크게 약화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특히 왕권이 약화되었을 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왕망이라는 자예요. 왕망이라는 자가 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곧 무너지게 됩니다. 왕망이 신을 건국했던 요 시기, 요 왕망의 난을 전후로 하여 우리는 이 전 시대를 한나라가 이전에 있었던 한나라다라고 하여 전한시대라고 하고요. 왕망의 신 이후, 바로 후의 한나라다라고 하여 후한 시기를 나누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나라 시기에는요. 특히 철제 농기구의 사용과 가축을 이용한 농사법이 보급되면서 경제력이 크게 발전하게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호족입니다. 호족이라는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호족들은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농민을 지배한다,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노비를 많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노비가 많았는데 이 노비는 군사적, 유사시에는 군인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군사력도 갖춘 지방의 새로운 세력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이러한 한나라가 2세기 무렵에는 어린 황제가 등장하게 되면서 한나라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황건적에 난 농민 반란으로 인해서 당시 한나라는 무너지게 되고요. 다시 위촉오라는 삼국으로 분열되는 삼국 시대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통일됐던 중국이 다시 어떻게 되었느냐? 분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한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바로 한나라 때 오늘날 중국의 문화가 거의 완성되었다, 기초가 다져졌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중국의 글자를 뭐라고 하죠? 한문이라고 하죠. 이때 한자가 바로 한나라 한자예요. 그리고 중국의 대부분의 민족을 한족이라고 불러요. 이 한자 역시 한나라 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국의 대부분의 문화의 깃들이 이 시기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나라의 문화를 보면요. 한나라 때는 중국의 고전 문화가 성립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날 중국 문화가 바로 이 시기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한나라 때는요. 유학이 크게 발달하게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유학이 사상으로서도 성장하게 되는데요. 상상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유교, 하나의 종교로까지 종교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태학과 오경 박사라는 교육기관이에요. 교육기관을 두었고요. 뿐만 아니라 유교를 공부해야 하는데 유교적 자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발달한 학문이 바로 훈고학이라는 학문이 발달합니다. 훈고학은 옆에 어, 옆에 해석에도 나와 있듯이요. 훈구학은 유교의 경전이나 자구나 또는 문장을 해석한다라는 건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한나라 때 훈구학이 발달한 건 이전 시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전 시대가 바로 진나라 때인데요. 진나라 때 시황제, 진시황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면 통일정책을 추진했어요. 통일정책. 무엇을 통일했느냐? 문자, 도량형, 그리고 특히 사상을 통일합니다. 이때 진나라의 사상은 바로 뭐였느냐라고 하면 그렇죠. 법가 사상이죠. 법가 이외에 다른 사상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시 유교의 흔적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유교의 흔적을 찾기 위한 바로 문장이나 자꾸 해석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발달한 학문이 바로 훈고학이라는 학문이 발달하게 되죠.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이 시기에 한자의 서체가 완성되기 시작하고요. 역사 서도 편찬됩니다. 대표적으로 사마천의 사기, 방고의 한서 등과 같은 역사책을 편찬함으로 인해서 당시 중앙 집권 체제가 확립되었음을 알릴 수 있어요. 이 무렵에 학문이 크게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체륜이라는 사람이 제지법, 종이를 만드는 법을 발명했기 때문인데요. 체륜의 제지법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바로 옆 페이지죠. 184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체륜이 종이를 발명하게 된 것은 서양보다 약 200년이나 앞선다라고 합니다. 만드는 방법은요. 나무 껍질을 벗기고요. 재료를 삶아요. 그래서 찌게 되죠. 가느다랗게. 그리고 이것을 물에 풀어서 떠서 완성합니다. 이 종이 뭐라고 하죠? 그래요. 맞아요. 우리 이렇게 만든 종이를 한지라고 하죠. 이때 한자가 무슨 한자일까요? 딩동댕 맞았어요. 한나라 한자예요. 그래서 한나라 때 만들어진 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이가 발명되게 되고요. 특히 종이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이 종이는 뭐 할 때 써요? 글씨를 쓸 때 쓰죠. 그렇죠? 그러면 이로 인해서 종이가 발명됨으로 인해서 학문이 크게 발달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한나라 때 보시면요. 아까 한나라 무제가 장건을 시켜서 서쪽으로 영토를 확장시키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길이다라고 했죠. 무슨 길이 만들어지죠?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미안해요. 맞습니다. 비단길이죠. 그래서 비단길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아이고, 펜이 좀 바꿀게요. 비단길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동양과 서양의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게 됩니다.
자, 밑에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한나라 무제가 전매제도를 실시했다라고 했죠. 아까 국가가 물건을 사들여 국가가 판매하고 그 이익을 세금으로 활용했다라는 건데요. 전매제도를 실시한 이유를 밑에 자료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가와 나를 통해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진 이유. 홍수의 피해를 입었으며 빈민을 구제한다. 쉽게 말하면 자연재해죠. 그렇죠? 나를 볼까요? 흉노를 공격하여 전쟁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국가의 재정이 어려워진 것, 가에서 이유를 찾아봐라 라고 하면 바로 자연 재해가 발생했고요. 흉노의 공격이다? 네, 맞아요.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바로 1번의 답이에요.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인해서 나타났다. 그렇다면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 밑에 보면 나와 있죠. 네, 맞아요. 소금, 철, 술 등을 전매했다. 국가가 사들여 국가가 판매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밑줄을 그었고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넘기기 전에 선생님이 화면을 지금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펼쳐놨죠? 자, 이거 캡처해서요. 좀 이따 다시 교과서를 정리하는데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춘추전국 시대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했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특히 사상이 발전했다라고 했어요. 이때 등장한 여러 사상가들 그리고 여러 학문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맞습니다. 제자백가라고 합니다. 1, 2, 3번은 각각 어떠한 사상가들을 등장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1번 볼게요.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니? 보니까 공자 선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나오면 오직 덕으로라고 하고요. 덕으로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 무슨 사상이죠? 네, 맞습니다. 유가 사상이죠. 두 번째, 노자 선생이 주장한 거래요. 밑에 보시면 자연적으로 내비두라라는 거죠. 자연 상태로 그대로 두는 것이 해결 방법이다.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한다. 맞습니다. 도가 사상이고요. 마지막입니다. 한비자 선생이 주장했네요. 한비자가 주장한 사상을 보면요. 엄격한 법을 만들어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이거 무슨 사상일까요? 네, 맞습니다. 법가 사상이죠. 자, 1번의 답을 선생님이 풀었어요. 1, 2, 3에 해당하는 사상. 1, 유가. 2, 도가. 3, 법가. 1번 문제 풀었고요. 2번입니다. 각각의 사상이 내세운 방법을 정리해보자. 위에 밑줄 친 것으로 해결됐어요. 유가 덕으로서 백성을 다스린다. 도가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한다. 3번 법과 엄격한 법을 중시 여겼다. 밑에 당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상을 선택하고 그 이유 여러분 스스로 한번 풀어봅니다. 자, 옆에 있는 문제는 1번만 선생님하고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질문에 알맞은 답을 써보자 라고 했어요. 주가 약해진 뒤, 선생님이 좀 다른 펜을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주가 약해진 뒤 서로 다투던 중국의 시대, 혼란했던 춘추 5패, 전국 7웅, 뭐라고 부르죠? 네, 맞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죠. 자, 이번의 문제입니다. 이번의 문제. 전국을 군과 현으로, 문제도 다 나왔네요. 관리를 보내요. 답은? 그렇죠. 군현제입니다. 군현제 누가 시작했죠? 진나라의 시황제가 실시했던 정책입니다. 다음 3번의 문제입니다. 춘추전국 시대의 사상, 아까 네 글자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제자백가라고 하죠. 제자백가라고 합니다. 4번의 문제입니다. 진나라 때 사상은 뭐였어요? 아까? 그렇죠. 법가사상이라고 했죠. 법가사상을 중심으로 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한나라 무제가 장건을 동서교역로, 답이 뭘까요? 네, 맞아요. 비단길이라고 하죠. 비단길을 개척하여 동서의 교류가 활발해졌다라는 거예요. 밑에 이번의 문제는요. 미로를 벗어나 보자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는 건너뛰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이것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선생님이 쭉쭉 펴주면 이렇게 펼쳐지겠죠? 네, 중요한 거 문제 확인하시고요. 정리해서 교과서 정리는 이것으로 마감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